자, 오늘은 희문고 설명입니다. 그 희문고 하면 대부분의 대치동 어머니들은 이분을 떠올리십니다. 서성원 쌤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소개로. 예, 안녕하십니까? 서성원입니다. 하시죠. 네. 사실 선생님 몇 년 하셨죠? 희문고? 26년이요? 26년 차. 그래서 그 희문고 영어를 말 그대로 DNA가 있다라고 해서 애들이 지금 옆반 아이들이 희문고 통과를 듣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번에는 희문고 수학 영어 문제를 풀면서 와 진짜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네.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네 하면서 감탄과 존경을 하면서 선생님 얼굴을 떠올리면서 푼다고 해요. 조금 이따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지. 예. 그만큼 이제 저도 조금 이게 선무당이라서 이제는 희문고 영어를 좀 말할 수 있다 싶은데 일단 선생님께 한번 직답 즉문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희문고는 일단 겨울방학 중에 일반적인 문법 또는 수능으로 공부하다가 내신 준비는 3월에 해도 늦지 않다. Yes or no? 서성원 선생님께 묻습니다. 네. 일단 이게요. 영어가 이제 사실 수능에서도 이제 약간 밀려 있는 과목이잖아요. 이제 내신이 준대 우리 어디죠? SNS 우리 보면 어디죠? 많이 어머니들 많이 하시는 거. 땡스쿨이라고 있죠. 땡스쿨. 예. 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본 건데요. 제일 많은 D스쿨 맞습니다. 제일 많은 게 겨울 방학 중에 우리가 이제 문법하고 수능으로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학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수학만 해도. 근데 수학만 합니까? 국어, 과학 해야죠. 그죠? 할 게 너무 많다. 영어까지. 근데 이거를 좀 좁히셔야 됩니다. 영어는 좀 좁히셔야 돼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좁혀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별로 내신을 공부할 때 방학 동안에 그 학교에 맞춰서 특히 희문은 그렇습니다. 좀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별개로 완전히 문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문법 한번 훑고 왔다 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3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희문 경향에 맞춰서 수업을 했는데 이거는 필수입니다. 예. 아까 땡스쿨에 희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온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 많이 프리킨드 퀘스천, 에스크드 퀘스천이니까 이걸 돕고 두 번째 희문 내신은 수능과 아무 관련이 없다 있다. 예, 요거는 2학년쯤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학년 고2쯤 올라가시면 이제 정시 파이터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신은 수능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근데 조금 이따 이제 커리큘럼을 내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과목 할 게 너무 많은데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가 없고요. 휘문은 그냥 1학년부터 쭉 학교 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쭉 따라가시면 수능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그대로 하시면 된다. 그러면 1등급 무조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안 나오는 애들은 뭐죠? 네, 일단 농담입니다. 세 번째, 희문고 영어 내신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서 기존 방식으로 대비가 안 된다. 이게 그래요. 매년 이제 나오는 말인데요. 이제 재작년까지는 또 특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특기가 희문에서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빠졌습니다. 빠졌고 그리고 선생님이 바뀌잖아요. 또 신진 선생님이 들어오고 또 이제 과거에 있던 선생님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분이 내려오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바뀌면 패턴이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완전히 과거 것이 아무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휘문은 그 시험 특유의 그게 있어요. 학교에 그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올해는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올해 시험 문제가 쫙 보면 과거에 다 휘문에서 출제했던 그런 유형들이 그대로 나왔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 네 번째 질문. 우리 아이는 본문 통암기가 안 돼서 시험을 망쳤어요.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중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중학교 학생들.
내신 때 뭐 하죠? 교과서 몇 과죠? 2과. 많으면 3과. 2과죠. 뭐 하죠? 2과 아마 뭐 초등학교 때 영어 좀 한 학생들은 그 내용이 그냥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도덕교과서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너무 도덕적이야. 근데 문제는 그 2과를 내신 콘서트 하시죠. 내신 콘서트 하시죠. 책이 이만합니다. 그죠? 그것도 학기별로 나눠 있어가지고 책 두께가 이래요. 이게 영어 망치는 지름길 1번입니다. 그냥 그거를 그냥 주구장창 굉장히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냐 얘는 암기에 전부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면 무조건 암기하려 들어요. 근데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범위 보세요. 바로 이어갈게요. 범위 보시면 지금 힘은 범위가 올해 대폭 늘었거든요. 자, 교과서 1개과 리딩 부교재, 고1 모의고사 18개 지문, 문법 부교재 40페이지. 이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어휘 부교재 600개, 어휘가. 이거 역대급으로 많이 범위가 늘어났어요. 아마 내년에도 똑같이 2년 정도 맡으시거든요. 한번 맡으시면 그리고 그대로 가지 않을까. 범위 장난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강남에서 제일 많은 축에 속하게 됐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많은 범위를 어떻게 암기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남학생들한테 암기를 강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죠? 암기가 안 되는데 암기하라. 그러니까 뭐 영어를 좀 약한 학생들일수록 암기를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시험 끝나면 딱 나오는 이야기가 나 암기가 안 돼서 시험 망쳤어. 아니요. 암기가 아니라 암기해도 안 돼요. 왜? 제가 그 암기를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지문이 다 바뀝니다. 변형이 원시 지문을 구성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법 하나에 꽂히면 안 되고 이것하고 다른 문법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 하나의 표현이 다르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암기하면 오히려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는 노다. 그래서 요거 이어서 요거 이제 3학년까지 보시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1학년은 말 그대로 정확성입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네가 정확한 문장 구성을 아냐. 이거는 앞으로 어려운 독해를 하기 위한 연습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네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좀 이렇게 변화가 됐을 때, 시험 문제라니 그래요. 변화가 됐을 때 네가 변화된 걸 이해했냐, 네가 요거를 정확히 이해했냐를 묻는 거지 네가 암기했냐를 묻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변형이라는 것은 지문 자체를 바꾸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희문이 제일 먼저 시작한 학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노하우가 많은 학교입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배경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2학년은 보세요. 그 1학년은 정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수능 위주로 교재가 완전히 바뀌어요. 3학년은 당연히 수능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학년 때 정확성의 유창성이죠. 그 다음에 유창성으로 가는 거예요. 수능이 영어가 1등급이 90점이에요. 그래서 좀 하면 1등급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 전제가 뭐냐. 따로따로 하지 마라. 수능 따로 방학 때 또 수능한다. 안 해도 된다. 학교 그냥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수능 대비는 저절로 된다라고 2학년 되면 수능 이 교재 자체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고3 수능 정도의 난이도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 2학년 때부터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내신할 때도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다음. 자, 교과서, 리딩 부교재, 원서, 그리고 모의고사, 문법 규교재, 어휘 부교재. 근데 어휘 부교재는 지금 현재 해커 쓰고요. 예, 그리고 문법은 본영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고1 모의고사는 그냥 고1 모의고사가 나오는 거고요. 매월. 그러니까 3월, 6월, 9월, 11월. 그 모의고사 학생들 본 거를 수업은 안 하고 학교에서 수업은 안 합니다. 그거를 내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리딩 부교재는 현재 리딩 for the real world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난도를 보자면 지문의 난도를 보자면 뭐 교과서 쉽고 그리고 리딩 for the real world도 어렵지 않습니다. 고1 모의고사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내용 일치 영어 좀 공부하는 친구들은
true or false는 어렵지 않고요. 내용 파악은 어렵지 않아요. 애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문법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적용되는 거죠. 이 교과서와 부교재의 문법 응용에서 모두 한 30점 정도가 날리고요. 30점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원문을 예를 들어서 비교급과 이제 최상급이 본 영어에 있다 그러면 이 지문을 이 부교재에 있는 지문이 요약해서 한 줄로 써라고 나와요. 그러면 the better 이번엔 뭐가 나왔죠, 선생님? the better?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예. 그러니까 더 비교급, 더 비교급으로 예. 그 요약해서 쓰라는 거예요, 한 줄로. 그러니까 문법만 끝내면 끝장이란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대체로 학교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요.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것은 이게 수능처럼 새로운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문은 원래 텍스트에서 있는 지문을 그대로 시험에 쓰기 때문에 내용의 변화, 뭐 특별한 학교 말고는 내용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미 내용 파악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능식으로 주제 묻고 내용 일치 묻고 그다음에 뭐 본문에 문장 삽입 묻고 우리 이른바 수능형으로 그렇게 내면 이거는 변별력이 전부 다 풉니다. 웬만하면 다 푸는 거예요. 그 문제는 변별이 없고 어디에서 변별이 있냐? 무조건 1번은 객관식은 어법이고 그다음에 어휘도 막 암기하면 되니까요. 어법이고 서술형에서 다 틀리는 거예요. 서술형에서. 그러니까 쓰기에서 좀 거기서 등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그러니까 영어 총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모의고사가 지문이 고1 모의고사 원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한 줄이나 두 줄을 변형을 해버려서 블랭크를 주관식으로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resort to라는 의존하다는 거는 애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 해커스 복화에서 한 880단어거든요. 파생어까지. 그런데 그 타이머 택이 있는 가운데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거기에 끼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그래, 이해되시나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 부교재 두 개가 있잖아요. 문법, 어휘 부교재가 있잖아요. 여기 어휘 문제를 난이도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를 여기서 리딩 부교재나 아니면 모의고사에 요 단어를 여기에서 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 쌤이 내고자 하는 똑같은 단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서 내용을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내용을 바꿔서 이 내용이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료 만들기는 좀 어렵지만 반드시. 또 하나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문법도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예문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 여기서 배운 내용을 어디야? 교과서하고 그다음에 리딩 부교재, 모의고사 여기에서 요거를 녹여서 여기서 내는 거예요. 낼 때 역시 마찬가지로 있는 지문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의 문장 구조를 여기에 맞춰서 바꾸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해 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남고 시리즈 우리가 하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변형이란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키워드가?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학교가 변형이란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럼 이제 종합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희문고를 깊게 선생님이 워낙 뼛속 깊이 희문고니까 자세히 설명하니까 희문고 가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을 희문고 어렵나 보다 하시는데, 제일 어려운 학교는 외대부고입니다. 외대부고는 원어민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원어민적인 능력으로 그 대원외고가 아니라 제일 어려운 시험지가 외대부고 시험지고요. 그리고 막상 가서 피지컬로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이미 체력이 많이 길러졌어야 되는 학교고, 두 번째로 어려운 학교는 영동고입니다. 네. 그리고 영어요. 세 번째로 어려운 학교가 경기고입니다. 그러니까 갈 학교가 점점 없어지시는 거예요, 어머니 머릿속에. 그래서 숙명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진선여고로 만만치 그러니까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전부 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어떤 거가 더 특색인지. 근데 그 교집합이 되는, 어휘에서 교집합이 되는 학교 어휘도 다 천차만별로 나와요. 그리고 문법이 활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문법이 얼마나 죽고 썩은 문법인지 본인들이 아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살아있는 문법반을 만들고 살아있는 어휘반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응용이 안 되면 결국은 선생님 말하시는 부분도 다른 학교의 킬러로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희문고만이 특색으로 나오는 서술형 문법은 또 따로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원문 지문으로 말하자면 희문고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만 각을 내가 죽어도 희문고를 가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보통 6+1이라고 해서 3월 3주째 개강을 해서 그때는 나오는 걸 채우라고 문풀하라는 얘기지 실력을 기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거기다 또 한 번 쇼크를 받은 게 뭐냐면 어머니 중간고사 보고 나서 희문고 어머니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윈터부터 했는데 그래서 무슨 이 윈터 캠프를 주 5일로 몰입으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 1회 반을 겨울방학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어학이 그렇게 쉽게 길러지지 않습니다. 어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윈터부터 원장님 들었거든요. 그래서 윈터요? 윈터 캠프를 어디 하셨어요? 아니요. 주 1회 반을 윈터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8일 수업으로 나머지 3월 말부터 시작하는 영어는 사실 체화하는 내신을 체화하는 수업이고 문풀하는 과정이고 1월달, 2월달에 8회를 듣고 영어 실력이 엄청 늘진 않습니다. 근데 효율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학교에 맞춰서. 그다음 이게 이제 쓰기 어법 문장 전환 그다음 어휘는 이게 교재에 나오는 난도의 고난도 동의어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고 내용 일치 문제 내용 일치도 항상 뭐가 있나요? 매력적인 오답이 존재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 피하는 거 키워드 잡는 거 그리고 이제 수능형 문제는 타 학교에 비해서 문항수가 적고 대체로 평이하고 뭐 그다음에 빈칸 추론 문제에서 원래 단어를 어려운 단어로 변형한다 뭐 이런 건데요. 수능형의 문제가 적다고 해서 수능 대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발판을 문법이든 그다음 문법이 그냥 단순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보다는 파운데이션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애들 문정구자에 단단해진다는 얘기고 내용 파악이나 어휘나 충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게 수능 준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짧은 문장형 문법, 총정리, 양치기 뭐 이런 게 있고, 네. 이게 자 오늘 잘 이게 휘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네, 휘문만이 아니에요. 아까 저기 원장님이 말 개포고등학교도 시험 문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점점. 어디를 피해서 어디를 간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되고요. 갈 데가 없어요.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오면 일단 범위가 세종 가고도 어려워요. 네, 가고 범위가 폭증을 해요. 그다음에 암기 베이스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방학 때 진짜 당부들이 제가 오랜 경험상 당부드리는 거는 요즘 아이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집중할 수 있는 이 스팬이 짧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어쨌든 내신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내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 당연히 1등급 10% 지금 늘어서 10%잖아요. 그럼 1등급 많이 나온 학생이 90%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내신 기간 동안에만 한다 그래서 그게 점수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상당수가 결정이 된다는 말. 아까 빨리 진행돼. 예. 그래서 아까 읽기 전에 하나 절대 쉽게 공부하지 마라. 정말 쉽게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어렵게 공부해야 됩니다. 어렵게. 수업 들었는데 나 대충 하면 다 이해됐어. 그거 안 돼요. 어려운 게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자, 요게 지금 품산 전환인데요. 이번 지금 2학기 중간고사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사진 찍어서 이런 거 거기 있나요?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풀어 그래가지고 못 푼다고 막 화내지 마시고. 이게 이 서성원 선생님의 전문 분야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단대부고 서술형 킬러 5점짜리 이것도 이런 형태였어요. 품사를 변화시키는 거죠. 예. 선생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단대부고하고 희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 보시면요. 이게 원문이란 말이죠. 교과서 굉장히 쉬워. 교과서는 말 그대로 교과서에 너무 쉽습니다. 근데 요게 요 문장이 요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게 변형이라는 거는 원시짐으로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fall into the 이거는 tend to 뭐만한 경향이 있다를 fall into로 바꿔요. 의미가 비슷하죠. 단순 변형이죠. 단순 변형. 단순 변형인데 여기서 뭐냐면 이게 그냥 답을 보면 답 어렵지 않네 할지 모르겠지만 보면요
밑줄 친 B를 어법과 의미에 맞게 5단어로 쓰시오. 요 4단어를 5단어로 써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 단서가 없어요. 문법적 용어가 없잖아요. 문법적 용어가 없이 그냥 4단어 5단어로 써라 이게. 잔인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이거 뭘 쓰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훈련이 돼 있는 학생은 딱 눈치를 채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요거를 1차 변형을 했죠. 이걸 다시 변형을 한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요게 보세요. 어머니도 문법적 용어로 이런 말씀만 드렸죠. 부정사, 분사, 동명사 이런 말씀만 뭐 관계사, 동사의 종류, 시제, 태법 거의 해방 이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문법, 영문법이 들어오고 그 영문법 예문이 지금도 그대로 모든 참고서에 쓰이고 있고 용어도 그대로 쓰고 있고 저는 개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영어만 그래요. 영어만. 전부 부정사, 분사, 동명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부정사를 쓰는지 왜 동명사를 쓰는지 필요 없어요. 무조건 외워.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외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어머니들 용어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산발적인 휘문법 다르게 마찬가지입니다. 산발적인 이런 것들이 기존 영어 문법 책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개념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들어보셨어요? 자, 요거는 제가 그 분류를 새로 한 겁니다. 이거를 제가 뭐라 그러냐 동사 중심 구문이다. 동사 중심 구문이다. 이거를 뭐로 바꾸냐? 명사 중심 구문으로 바꾼다. 이게 문장 전환이에요. 그런 용어 자체가 대한민국 문법 책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화시키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희문법이나 다르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냐? 얘가 동명사도 동사니까요. 그러면 동사를 꾸며주는 게 부사죠. 그러면 이게 명사로 바뀌었잖아요. 명사로. 그잖아요. 그럼 명사로 바뀌었으니까 명사로 꾸며주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believe가 타동사란 말이에요. 그럼 뒤에 목적어가 바로 전치사가 안 붙었죠. 목적어가 바로 왔어요. 근데 얘가 지금 명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뒤에 또 명사가 똑같죠. 그 명사는 이게 없으면 명사는 연속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동사는 목적으로 취할 수 있지만 명사는 목적으로 취할 수 없어요. 명사 두 개 못 하죠. 그러니까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주는 전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of부터 답을 줬습니다. 인도 되고 of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단으로 늘어나는 거 단어가.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실제 시험 우리가 대비를 할 때 이게 다 우리 그 시험에 예측을 해서 이 카테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산발적으로 막 무조건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변형의 어떤 개념을 하나의 개념을 이해했을 때 네가 다른 쪽에도 다 응용해서 풀 수가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제시한 건데 conceiving people이죠. 그 believing 너무 수업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이제 넘어가. 그래서 이게 예. 제가 죄송합니다. 또 직업병이라. 제가 원래 직업이 강사라서 좀 건방집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의 강의도 일타 강사라고 별로 믿질 않아요. 영어는. 근데 제가 서성호 쌤은 존경하잖아요. 설명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근면성, 그 다음에 저는 사실 동안을 위해서 꽤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요?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어머니? 네. 근데 어쨌든 뇌가 늙는 건 정말 싫거든요. 근데 동안의 비결이 뭐냐? 그러면 애들하고 하도 놀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뇌가 늙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뇌가 저를 능가하는 사람은 전 별로 못 봤습니다. 40대 이상에서. 근데 뇌가 굉장히 빠르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아침이면 나오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왜 이렇게 빨리 나오시냐. 그리고 클리닉도 대치동 강사 중에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나오십니까? 그러면 연구하느라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럼 내가 집에서 아파트 할 것도 아니고 뭐 하느냐. 그래서 막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열정이 사실 제 열정이 막 부담스러운 분도 많은데 제 열정을 능가하시는 분이세요. 허성원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정말 존경합니다. 아이들도 존경해요. 아이들도.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어법 변형 문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죠. 그래서 이게 변형인데, 그러니까 문법 체계는 없다. 그 서성어 문법 체계는 있다. 이게 뭐냐면 올해부터 지금 탄생될 품사의 변신입니다. 품사의 변신. 이런 품사의 변신, 그다음 변형의 변형, 1단 변형, 2단 변형. 이게 문법이에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바로 맞닥뜨려요. 문법은 자기가 선생님도 되는 애가 있어요. 부정사의 뭐 자동사는 무엇이고 이거 선생님을 해도 될 만큼 쓰는 개념을 쓰고 몇 번을 둬도 되는 애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품사의 변신이나 그다음 서술형의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 외우기 싫어한다. 우리 애는 손 들어보실래요? 제가 뭘 시키지 않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외우기 싫어한다. 희문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서성호 선생님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인지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영단어 활용, 희문영어 정답이라는 건데, 이것들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뭐냐면 다 예측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서성호 선생님 자료와 그다음 이제 애들이 근데 나온다더니 나왔네 진짜. 나왔는데 진짜 나오네. 신기하네. 이런 것들이 적중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DNA 있으면서 가시라는 거죠. 계기는. 그다음 그렇게 되면 희문고를 가지 않으시더라도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에 경기고도 단어 활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어 활용. 이 단어 활용 문제에서도 어휘편이 살아있게끔 깨어나면 그냥 두두두두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다음 이 15개, 150개의 15개가네요. 쌍둥이 구문을 통해서 이게 모두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기개강이 화요일 6시 반 정규반이에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문고 합격반이 수요일 6시인데 희문고 반은 아니고 1월 7일 개강이 이게 희문고 반이에요. 이게 먼저 발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희문고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자소서는 저희가 다 피드백을 드립니다. 다 붙입니다. 그래서 일단 희문고 합격반은 지금 이 합격반은 이때 말고 희문고 시간으로 다시 열릴 거고, 이거 급하게 나와서 그런가 봐요. 이거는 이제 고교 살아있는 영문법반. 뭐라고요? 살아있는 영문법반이 수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서성원 선생님 곱하기 데브라 원장입니다. 접니다. 제 영어 이름이 데브라입니다. 애들한테 강요를 해서 보라 누나라고 부르도록 억지로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고교 복화의 세상을 보도록 할게요. 예. 이게 이제 D부고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냥 혼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D부고의 밑줄지 문맥의 낱말의 쓰임이 아닌 것은, 단어의 풀을 여기서 어색한 것은. 자, 보통 그 단어의 활용을 거의 날려버리면 20점, 30점을 날려버린다고 볼 수 있어요. 어느 학교든지. 근데 여기 내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이거 다 배웠어. 막 떨어요. 쓰임을 모르니까. 문맥상 쓰임 모르니까. 어제 제가 이제 서성원 선생님의 인터뷰는 우리 학원만 할 수 있는 유일한 땡땡 인터뷰입니다. 땡땡 뭐 들어가야 되죠? 어제 했잖아. 익스클루시브 인터뷰. 오늘 처음 오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방은 아무도 쓸 수 없는 우리만의 방입니다. 전용 방입니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Exclusive room, exclusive right. 그리고 현대 자스민 클럽 아무나 못 들어가는 클럽입니다. 독보적인 클럽입니다. 최고의 클럽입니다. Exclusive 클럽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문맥에 맞게끔 사실은 영어 책을 무지 읽었거나 리턴이도 책 하나도 안 읽고 온 리턴이가 있더라고요. 단어 약한. 엄마하고 여행만 많이 하고 온 리턴이도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들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계속 단어를 만나야 되는데 애들이 단어책을 그냥 메태독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게끔 깨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아있는 영어를 하는 미라클 모닝 보파라고 했는데요. 그냥 살아있는 영어반이다. 예, 전부 이렇게 나와요. 3.5점씩 텅텅 틀립니다. 자, 제이고 볼까요? 단어. 제이고가 어딜까요? 중동고. 깍두기, 그 유명한 깍두기. 예. 깍두기 단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무슨 고지? S고. 어딜까요? 숙명여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단어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H고. 이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껴올 것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뭐 등등 그가 앞에 문제에서 한 7문제 내지 8문제 나오죠, 선생님.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생각이 안 나면 무척 힘듭니다, 또.
자, 적절한 것은 고르시오. 뭐, 이 적절한 문맥 속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단어책에서 attribute 외웠으면 이 attribute이 give죠. 그래서 A something은 이니셜을 따라갑니다. 뭐뭐에. 그래서 뭐뭐에 주는 것이라고 해서 attribute A to B라고 하면 A를 B의 덕분이라고 한다. A를 뭐 탓이라고 한다. 이런 거는 아는데 이게 파생으로 나올 때, noun으로 나올 때는 뭐뭐에 주어진 것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죠? quality, 어떤 trait. 특징. 그래서 특징을 다 말해봐. 그럼 trait, feature, quality. 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줄줄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부터 모르냐면 얘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property도부터 모르는 게 문제예요. 자, property는 보통 부동산인데 이게 나한테 주어진 동산이라고 한다면 body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뭐뭐에 주어진 것이라고 할 때 명사가 attribute 여기까지가 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죠. property 그다음 attribute 여기서부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통은 숙명용어 같은 것도 유사어 반어가 아주 깔리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여자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이게 나왔을 때 바로바로 네이티브처럼 어떤 것이가 부르부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attribute A to B. 그러면 그거 말고도 ascribe A to B도 바로 떠올라야 되고 ascribe가 뭡니까? right입니다. 그래서 ascribe가 right로 쓰는 거 많죠. 뭐뭐에 떠든 사람 저거 쟤요. 이렇게 해서 ascribe A to B가 바로 생각나야 되고 누군가한테 크레딧을 주는 게 grade A to B. 이렇게 저처럼 나와야 돼요. 자판기처럼. 근데 그걸 반복을 계속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요것들을 그냥 외워놓고 다 합쳐버리고 전부 문맥에 쓰이는 게 나올 때는 아이들이 얼어붙는 거죠. 그래서 뭐에 들어가? 문장의 빈칸을 절대 필요한 단어가 아닌 것은 유사어로 아닌 것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교를 가지 말자가 아니라 잘 챙겨놓고 가면 이러한 단어 문제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뭐 양재고도 있고 풍문고도 있고 여러분들이 탈강남도 눈에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다 정리를 하겠어요. 외웠는데 복화책을 월드리와이스, 보캐블러리 워크샵, 그다음 워드마스터, 해커스 땡땡 초록색 뭐 다 외웠는데 활용 문제만 나오면 왜 세 단어로 보일까? 못 외운다 1번. 그다음에 외우다가 흐려진다. 그다음 2번 누앙스를 모르는 채 쓰임도 모르는 채 그냥 외운다. 메테독은 엄마만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국밥으로 컨텍스트에 맞게끔 외우는 게 아니라 한국들만 외우는 거죠. 그래서 독보적인 익스클루시브 외웠지만 익스클루시브 인터뷰가 바로 생각 안 나요. 컴프리헨시브는 외웠지만 엄마가 다 아파서 종합검진하면 컴프리헨시브 메디컬 체크업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걸 여러분은 관용 표현이라고 배웠을 거고 영어 표현으로는 set expression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짝을 짓는 말들이죠. 짝을 짓는 말들. 이해되세요, 형님? 네.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그렇다. 그 다음에 문법도 따로 국밥으로 부정사의 용법으로 틀린 것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는 잘해요. 근데 이게 응용이 안 되는 거죠. 따로 국밥으로 문법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교재 파생어 유사어가 어렵다. 예, 전부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raise가 이게 outrage, raise가 분노죠. 근데 outrageous라고 하면 화가 날 만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김태희보다 더 예쁘다 그러면 화가 날 만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라직이 안 서는 거죠. 그럼 그거에 세트로 illogical, unreasonable 막 이런 것들이 죽을 갑자기 세트로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미지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설명의 강사의 숙명은 자기를 띄우기죠. 1번 파괴적인 강의력, 2번 어긋나니 청크 유사어 반이 컨텍스트하는 단어 변형과 쓰임. 이건 누군가가 컨텍스트를 많이 안 만났으면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거로도 안 되면 이미지로 외우면 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attract라는 일단 단어를 알면 lure, allure, captivate, entice 이게 사로잡다죠, 선생님. 집에 가서 생각나실 거예요. lure, allure. 그 다음 captive는 captive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잡다죠. captivate. 그 다음에 entice, appeal to. 이게 집에 가서도 lure,
떠올르워. 아이들도 생각이 나고 아버님도 생각이 나고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효율적인 음선된 목화, 쓸데없는 SAT 단어라는가 탭스 단어, 내신과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걸 다 걷어내는 거죠. 그 다음 모든 학교에 부교재가 있습니다. 워드마스터, 해커스, 하이스트 뭐 당연히 있어요. 그 단어들의 쓰임새들을 기출과 함께 다 녹아내리는 건데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거는 데브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루하루 테스트. 이거는 우리가 앱을 만들었어요. 어디든지 우리 테스트는 전부 컨텍스트에 맞는 걸 고르라요. 고교식으로. 네. 그 다음 강제로 외우지 않고 30분. 근데 시간이 없으시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단어 속으로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단어 테스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루 73단어. 단어 테스트는 전부 돼 있고요. 이게 어머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게 복해 이거 쓰기예요, 쓰기.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금 구글로 그때는 했는데요. 구글이 아니라 복습 동영상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테스트를 앱으로 해요. 이게 앱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앱으로 하게 돼서 금방 테스트를 보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여름방학에 하루 187명이 시험 보는데 이거는 챗GPT도 못 시키거든요. 근데 이 187명이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서 160명 이상이 다 맞는 거예요. 그게 제 강의 점수죠. 듣고 얼마나 외우게 하는지. 예. 네. 그리고 뭔가 어근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강의를 하니까 새로운 인생이 펼치더라고요. 다시 수가 팔로우거든요. 근데 애들이 뭐 이게 이해는 do make고 따라오게 하답니다. 따르단데 그냥 뭐 애들이 막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날 죽도록 따라다니는 남자의 이름이 김인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등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새벽에 가고요. 이건 책입니다. 모닝복화 책. 필수 단어들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옆에 다 그려져 있어서 더 외우기 쉽고 예문이 있고 그다음 테스트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건 이제 끝났고 이건 이제 추석 시간표가 다 들어있는데 윈터 시간표는 지금 모닝이에요. 8시 50분부터 9시 20분.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는 한 180명 정도가 현강으로 돌아가면서 왔고 그 다음에 수강생은 300명을 육박했고 대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겨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됩니다. 진행되고 그리고 아까 살아있는 영문법. 살아있는 영문법이 이제 놀라실 겁니다. 컨텍스트를 맞아보면. 그래서 이 서정 선생님과 지금 제가 같이 하는 건데요. 무슨 요일이라고요? 수요일 저녁. 괜찮은가요, 시간? 시간이 안 맞으시면 마치시고 안 되면 실시간 라이브나 동영상도 가능합니다. 네, 뭐냐면 이번에 하고 또 너무 바빠서 언제 할지 몰라요. 선생님은 그 개념 설명 너무나 쉽게 잘하시고요. 저희 그래머 어드벤처라고 지금 앱을 만들고 있는데 뭐냐면 명사를 들어가면 명사에 대해서 다 들어있고 부사 들어가면 부사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드벤처 공원 있잖아. 여기는 롯데월드 막 놀이동산이 있는데 이게 명사라고 들고 들어가면 명사 강의가 쭉 나와요. 근데 우리가 현강에서는 진행을 하고 자 명사 단어 있죠? 선생님 명사 구 뭐가 있나요? 명사 구, 부정사, 동명사. 그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다음 명사 절, that 절, what 절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한 번은 문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님 안 했나요? 한 번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차라리 안 배운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주르르 이제 전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흩어지면 안 되고 이번부터는 활용이거든요. 네. 그다음 부사라고 하면 형용사 하면서 그냥 형용사 말고 형용사 어의 중에 뭐가 있나요? 분사가 들어있죠.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해되시죠, 제 얘기?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문법 활용으로 살아있는 영문법 그리고 살아있는 단어는 모닝복화. 이게 이제 윈터스쿨이거든요. 제가 밖에서 이제 계산적인 건 몰라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고1 캠프를 저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70여 명이 했는데 처음 1회 치고는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밥만 보지 마시고 제가 3가지의 진심입니다. 푸드, 패션,
faculty. 예, 진심이라고 했는데 이 밥은 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일단 이 오전에 시작하전에 모닝 복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수학 2과목과 그리고 수학이 2과목이라는 건 이틀짜리라는 얘기예요. 주 2회.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하는 이틀짜리와 그리고 모든 거를 합쳐서 뭐 4과목이 될 때 수학 2과목이니까. 그러니까 수학 플러스 4과목이 될 때는 점심이 무료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잘 보시고 그리고 일단은 희문고 이야기를 이제 서성원 선생님 박수 보내주시고